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국회 상황과 맞물려서 외부 인사 영입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외부 인사 영입 또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총선을 겨냥해서 영입하는 인사들 발표할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께 어떤 분들이 영입이 된 건지 그리고 그분들을 영입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립니까? 일단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안 열린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한다 이랬거든요.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은 오늘은 일단 하지 않고 내일 처리할 계획이다라는 뜻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데 요체는 그 형식적인 이유와 이제 실질적인 이유 이것이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이유로는 지금 그 사회를 봐야 될 의장단,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조금 지금 그 필리버스터 관계 때문에 좀 피곤해서 이런 이유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제 그까지 표결 처리돼야 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한 그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껄끄러움도 있어서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었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주승용 두 분의 체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면은 홍남기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을 피하고자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땅히 본회의를 열어 홍남기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홍남기의 방탄국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별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주범입니다. 오늘 본회의 열기로 했다가 내일로 하루 미룬다. 그것을 놓고서 또 여당과 제1야당의 말이 달라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국회 이 의사일정 행위 자체가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편파적인 독주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 오늘 이 본회의를 열었더라면 자유한국당이 저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당 등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한 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강행 처리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월권 위법적 행위들이 있었다 판단하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탄핵 소추안을 최종적으로 표결하게 되면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표결 아주 만약 여기에 대한 이탈표들이 나와서 이것이 가결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희상 의장에게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러한 세간의 비판 그리고 야당으로부터의 거센 공세가 있을 것들이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잡히게 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서 이미 330일이 다 지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문희상 의장에게 유치원법을 좀 땡겨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법 처리, 공수처법 처리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법들에 대한 이 일방적인 편파적 진행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을 좀 피할 길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은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지겠죠? 네, 사실 뭐
국회의장단이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지금 50시간을 갖다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의장석에 한 명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의장단은 3명입니다. 의장 1명이 있고 부의장 2명이 있는데 한국당 목세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보이콧. 이주영 부의장이 네. 예. 그러니까 두 분이서 밤낮으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분은 주승용 부의장이고요. 네.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지금 단위로 임시국회가 열릴 거고 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앞으로 장기전으로 이제 일주일마다 이 필리버스터 50시간이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의장단은 꼼짝 못하고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좀 우리가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의 필리버스터보다 국민 여론의 어떤 그 호소 이런 부분들이 파급력이 좀 상당히 약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서 소수당의 배려로 돼 있는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보고 또 다수당의 다수결의 표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처리하는 걸 보고 이런 점에서 국회가 그래도 싸우긴 하지만 절차는 다 지키고 있구나. 좀 그런 점에서 이것도 또 한 번 우리 국회의 또 하나의 진전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말이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버려야 되잖아요.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의장은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생각해보니까 이주영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뭐 대여 투쟁 이럴 때마다 늘 선봉에 서지 않습니까? 예. 이 부의장도 당적을 버리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국회의장의 상징성이 예. 그만큼 그 부의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만 별도로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법 오래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이제 당직 네. 그 이탈 부분은요. 지금 이주영 부의장 화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주영 부의장인데 문희상 의장의 의사진행에 단상에 올라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제가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10월 달인가 10월에 부의장도 당적을 버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의장도 당적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국회 지도부로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보이면 참 온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장에게도 충분한 권한을 주면서 의장이 같이 의사일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상의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영 부의장이 저렇게 목 놓아 외치는 모습을 보면 문희상 의장이 갖고 있는 의사봉의 힘은 부의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더군다나 이 과거의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비롯해서 오히려 국회의장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비난을 받았던 게 자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문희상 의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때문에 아마 다음번 있게 되는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선거에서 일당이 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의 사유권이 저렇게 무섭다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셈이니까 민주당도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아마 제1당의 자리를 반드시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국회의장의 권한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가 그동안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의미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법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토론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국회 선진화법의 안착이 이번 국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운영의 묘를 갖다가 좀 살려나가는 또 대화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제도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 운영의 묘, 운영을 잘 하면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면 될 텐데 그걸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특히 국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 선거법 필리버스터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상당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때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들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의원직 세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의장님 죄가 없으니까 좀 주무셔도 돼요. 예. 의장은 죄가 많으니까 자면 안 되고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함께 노원결의를 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신이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의의 삼국지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되어버렸고 청와대 출장소 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장비가 아니라 동탁이 되어버렸다. 의장은 죄가 많으니까 주무시면 안 된다. 문희상 의장이 사실 그동안 정치 인생에서 보면은 여야를 두루 넘나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높게 평가하면서 화합하자, 대화하자 이런 정치를 해왔는데 국회의장이 돼서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특히 제1야당이 너무 거칠게 비판을 하네요. 우선 그 문희상 의장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모든 기자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합리, 어떤 그 대화, 타협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많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다 보여줬던 사람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좀 허물어졌죠. 허물어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이제 제일 대비되는 것이 2016년도 당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이 했던 것과 지금 문희상 의장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도록 했고 그 결과 9일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의 여유적 보장을 줬는데 지금 문희상 의장이 하는 거는 지금 자유당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청와대 출장소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면에 아들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굉장히 좀 이제 험한 말이 오갈 정도로 이제 달라진 이 상황.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과거에 문희상 의장이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한마디 꼭 해야 예. 되는데요. 단일 쟁점, 단일 법안에 대해서는 뭐 9일이고 10일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당이 200개의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갖다 신청을 했어요. 즉 아예 국회 자체가 아무 일도 못하게끔 패스트트랙을 신청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이번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 좀 그런 점에서 보면 문희상 의장이 좀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이 뭐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또 철회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다 철회해라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국회에서는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이틀 국회에서 진행됐던 50시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틀이 좀 넘네요. 국회에서 진행됐던 필리버스터 어제가 성탄절 휴일이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필리버스터 50시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의원 여러분, 차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짜개혁법입니다. 나쁜 선거법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주고받기는 악마의 거래입니다. 벤즈 엔진에 티코 바디 얹은 그런 격입니다. 분명히 고장났다고 신고할 부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유민경 의원님 토론 잘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심상정 대표의 불의당인지 정의당인지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가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범여, 기생 정당들이 1+4라고 하는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핍박한다.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 동력을 가지고 2020년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필리버스터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또 공수처 법안 놓고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필리버스터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주장,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정당의 논리가 더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인데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필리버스터에 동참을 했다. 이 부분 김영준 교수가 화요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치학자들도 좀 연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끝났고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내일 본회의 열리면은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데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닌데 통과되면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당 입장이라는 게 꼼수로다가 대결된 거에는 꼼수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의 꼼수를 풀어라. 이런 논리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이거는 일단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 이 자체는 지금 다른 정당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다른 거를 써야 될 테고 그리고 이거를 의석을 몇 개쯤으로 만들어서 몇 번을 기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뭐랄까요 이제 실제 공천 작업에 들어갔을 때의 과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인식 씨라고 하는 분이 비례한국당을 이미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대표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김재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이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김재원 의원 이야기 한번 준비가 돼 있나요? 김재원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실제 창당 중에 있어서 창당 준비위 관계자분들과 접촉을 해보고 또 그분들의 주장을 종합해본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독자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인식 씨와 오늘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당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도부와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 비례한국당은 얘기가 잘 안 돼서 따로 비례전담 정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언론 보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따로 만들어서 그것이 새롭게 통과가 될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당 측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일단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럴까요? 저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하는 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비례 연동형 비례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의석수를 손해 보더라도 국민들이 표 던진 것이 사표되지 않도록 그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비록 시작은 50%의 30석의 캡을 씌웠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손해보면서 하겠다 그런 건데 이거 만약에 비례민주당 만들게 되면은 손에 한 석도 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하는 척만 한 거.
돼버렸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소탐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꿈도 꾸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드는 거는 위법이 아니잖아요.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인지 반개혁적인 일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끔 총선에서 비판을 하면 될 일이지 한국당이 손해 안 보고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창원 교수님 그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창원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 얘기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그냥 상상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아무도 내보내지 않고 비례한국당은 우리가 의원들 몇 명 보내서 원내 한 2당, 3당 정도 만들고 비례대표 쫙 보내서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다 다 투표하도록 하겠다. 이 전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어렵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유권자들 입장에선 지역구에 후보자를 한 명 찍게 되고 비례대표의 용지를 보고 1번부터 2번 쭉 순서대로 찍게 될 건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수 정당이 투표해 왔던 유권자들의 숫자가 적지가 않거든요. 확장성을 배제한 상태로서 고정된 보수 지지층들의 투표가 한 20% 정도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캡을 씌웠다고 하는 30석의 연동형을 상당 숫자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17석의 병리편까지 합치게 되면 민주당과는 이 차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선거법을 개정하고 나서도 하게 되는 게 박창원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조차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되면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출현하게 되는 순간 지금 이것을 이끌어냈던 소수정당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에 대한 군소정당은 의석수가 오히려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일들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하게 좀 예측 가능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결국 모든 피해들을 다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의원이 지금 김병민 교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개정될 선거법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민주당도 뭐 문건 보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은 우리가 의원총회하러 들어갔더니 그 앞서서 민주당 의원총회했는데 그 자리에 어떤 문건이 있었는데 비례한국당 관련한 문건이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려고 한다. 한국당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주장이 문건 같은 경우는 보질 못해서 몰랐습니다만은 실제로 의사당에서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것과 관련한 문자를 외부 인사하고 주고받는 그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진 기자들한테 이제 찍힌 장면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비례한국당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고민, 저게 현실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니 같이 합의를 했던 4+1의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서 그 비난받는 게 뻔한 상황인 거고 명분도 없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러기에는 그렇다고 안 하자니 현실적으로 있는 국회의 의석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뭐 고민은 틀림없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유승민 대표나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투표가 예전처럼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권자는 절대로 그대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도 예.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의 판단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저런 이야기는 내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서 4+1에서 뭔가 반란표가 나와서 부결되기를 기대하는 일종의 압박 차원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